요즘 식사만 하고 나면은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그리고 막 가스 이런 증상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건선인이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뭐 비싼 영양제나 이 위나 장에 좋다는 양배추즙, 그리고 신선한 뭐 채소들, 샐러드들 이런 거 억지로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앞서 설명드린 증상들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영양제를 먹더라도 이 속에서 흡수되지 못한 채 밑으로 줄줄 새어 나갈 겁니다. 당장 그만두시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것을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너진 장벽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 걸까요? 이 갭스 다이어트라는 식이요법의 창시자인 나타샤 캠벨 박사님은 무너진 장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자들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안하는 치유 식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갭스식 곰탕입니다. 무너진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만성 염증을 제거시켜주는 이 갭스식 곰탕 레시피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먼저 준비된 재료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리 이렇게 핏물을 빼놓은 도가니 1kg, 그리고 스지 1kg, 아롱사태 1kg 해서 총 3kg의 이 재료들이 있고, 그리고 미리 썰어 놓은 양파랑 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후추랑 월계수잎인데 요렇게 이제 파와 양파 그리고 월계수잎이랑 통후추로 저는 이 잡향을 좀 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지금은 없지만 통마늘도 이렇게 들어가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냄비는 고기를 지금처럼 한 3kg 정도 한다고 하면은 그 키로당 곱하기 2리터 이렇게 해서 고기 1kg에 물 2리터를 넣으니까 이 3kg면은 물을 6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 냄비 자체가 6리터짜리 냄비라서 끓어서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 덜 넣고 끓이면서 계속 추가해서 끓이는 편입니다. 필요한 재료와 조리 순서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럼 이제 끓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드등을 이렇게 켜주고, 또 분리형 원룸이지만 옷에 냄새가 배기기 때문에 후드등을 켜주시고, 이 미리 넣어둔 성후추랑 월계수잎에 물을 먼저 넣어줍니다. 물을 한 500ml 정도 먼저 넣어주시고, 물을 먼저 넣어주는 이유는 고기부터 넣으니까 밑에가 타서 눌러붙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넣고 이 핏물을 뺀 고기 3kg를 투하해 주겠습니다. 고기 투하. 자, 이제 고기 넣고 이 썰어 놓은 파와 양파 그리고 통마늘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와라락. 뭐 야채를 밑에 깔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본인의 기호에 맞게 사실 섞이고 끓으면은 맛이 비슷비슷해서 그전에는 채소를 먼저 깔고 고기도 끓여보고 뭐 고기를 먼저 깔아서 또 끓여봤는데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순서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물을 고기가 푹 잠길 수 있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고기 1kg당 물 2리터씩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 냄비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냥 고기가 잠겨서 익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3번, 4번, 5번. 5번 정도 넣으면은 물은 한 600 곱하기 5니까 한 3리터 정도 들어갔고, 3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고기랑 채소가 약간 잠길 정도.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제 물에 잠겨 있지 않은 채소가 말라 삐뚤어지긴 하는데, 뭐 채소는 그냥 이 채향을 위해서 넣는 거지 뭔가 먹기 위해서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육수와 그리고 이 고기 건더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기가 잘 익게끔 그리고 잡내가 좀 사라지게끔 그렇게 끓이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최대한 인덕션이면은 최대한 센 불로, 그리고 뭐 가스불이면은 강한 불로
최대한 끓여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한 중약불, 한 인덕션으로 한 3, 4 아니면 뭐 4, 5 정도에서 2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불순물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국자로 제거해 주시면은 좀 잡내나 좀 강한 육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넣는 뭐 파나 양파 그리고 통마늘 말고도 뭐 당근을 넣거나 무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커스텀을 하기도 하는데 제일 베스트는 고기랑 육수만 넣어서 끓이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넣으면 너무 잡내가 심해서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채향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육향을 없애서 먹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순물만 제거해야 되지 이게 스지랑 뭐 도가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름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게 뭐 젤라틴 성분도 있고 우리 장이나 위에 좋은 아미노산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방은 너무 막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지방들보다는 훨씬 우리 장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불순물을 다 제거했으면은 저는 부족한 물을 조금 더 채워주고 제일 중요한 간 맞추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제가 이 간 맞추는 거는 그냥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소금에다 드실 때 뭐 비정제 소금을 넣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 저는 요 멸치 액젓을 한 리터 기준 1리터에 한 스푼 혹은 반 스푼 정도 넣고 간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 5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끓여놓고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인덕션 보면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참 인덕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99분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걸어 놓고 수업을 하러 갔다가 저녁을 먹을 때 와서 이 친구를 이제 물도 추가하고 다시 끓여주고 또 소분해서 그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따가 저녁에 다시 한번 추가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갭스식 곰탕은 2-3시간 정도만 끓여낸 이 고기 육수를 권장하는 그런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이게 계속 해먹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거를 해먹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국밥이나 아니면 뭐 설렁탕이나 이런 것들을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밖에서 끓이는 그런 국밥이나 설렁탕 종류에는 진짜 육수라기보다는 뭐 육수 캡슐이나 뭐 육수 가루나 뭐 그런 걸로 국물을 내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진짜 육수를 끓인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거의 한 24시간 이상 끓여내서 만드는 그런 육수 국물이나 그런 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탕들에는 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좀 많이 생성된 육수를 먹었을 때는 뭐 저처럼 장이 좀 예민한 분들은 더 그런 증상들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갔다 오니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단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도가니의 뼈를 분리하고 이제 사태와 스지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다 잘라줘야 됩니다. 먹기 좋게 자르고 나면 이렇게 한 끼 분량으로 소분을 하거나 남은 육수는 찌개를 끓이는 용도로 저장해 놓곤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 깍두기랑 곰탕을 함께 드시고 나면은 속이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하고
그리고 속이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탕을 끓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세요.